유치원을 가야 학습이 빨라진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반대로 어린이집은 돌봄만 하고 교육은 없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5살이 되어서 기존 어린이집을 보낼 것인가 유치원으로 갈 것인가 보다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5살이 되면서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대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 입학을 시킬 것인지 고민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 육아상담소 이민지입니다. 아이를 기관에 보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이 있죠.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까?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 여러분들이 남긴 질문들을 중심으로 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질문은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 유치원을 보내야 하나 차이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5살이 되면서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대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 입학을 시킬 것인지 고민이 되죠. 유보통합 정책이 확정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의 기관 체계로 통합하기로 했지만 단계적으로 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대상 연령이 만 나이로 0에서 5세 그리고 유치원은 만 3세부터 5세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과 양육, 교육 전반을 담당하고요. 유치원은 주로 유아교육 과정 운영을 중심의 역할로 하죠. 교사 자격의 차이나 운영 시간 등등 세부 사항들은 뒤에 질문에서 또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유치원을 가야 학습이 빨라진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반대로 어린이집은 돌봄만 하고 교육은 없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만 0에서 2세 영아반의 경우 돌봄에 훨씬 큰 비중이 있지만 만 3세에서 5세는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국가가 정한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부냐 돌봄이냐로 나눌 수는 없고 기관별 운영 철학과 교사 접근 방식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경우 보육지원재단 소속의 교사로 재단에 소속된 직장보육시설이 300개 이상이었는데요. 같은 보육지원재단 소속의 이 기관에서 저 기관으로 발령을 받아 내부 이동을 하였는데 그 안에서도 원장의 철학과 성향,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일과나 교육의 양이 달랐어요. 동기나 친구들이 많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지금 있기도 하고 또 병설이나 단설 교사로 있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교사가 이야기하길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보다는 기관의 성향의 차이가 크다라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현재 6살로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자연스럽게 유치원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다니던 어린이집에 1년 더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살 때 이사를 하면서 보낸 유치원은 조금 더 교사 주도의 학습을 하는 곳이었고 저는 아직은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험하는 것이 좋다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살 때는 훨씬 더 놀이 중심이 강한 기관으로 옮겼어요. 결론적으로는 5살이 되어서 기존 어린이집을 보낼 것인가 유치원으로 갈 것인가 보다는 부모의 교육관과 아이의 성향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놀이를 중요하게 다루느냐 인성을 중요하게 다루느냐 인지 발달을 중요하게 보면서 영어나 한글, 수학 교육을 많이 시키느냐 반대로 신체 발달을 중요하게 다루어 각종 체육 활동을 활발하게 하느냐 기관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유치원이라도 교육의 강도가 적은 곳도 있고요. 어린이집이지만 유아 유치반은 교육의 강도가 높은 곳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발달이 늦은 아이, 원령이 늦은 아이 어린이집 1년 더 보내는 게 나을까요? 유치원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의 경우는 두 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발달이 또래에 비해 좀 늦거나 원령이 좀 늦다고 해서 유치원을 가지 못하고 어린이집을 쭉 다녀야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현재 9월 기준에서 제가 받은 질문인데 아이들의 발달 속도의 차이도 있지만 급성장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영역이 얼마만큼 성장해 있을지 판단은 어려워요.
있어요. 또한 발달이 좀 늦어도 적응을 참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면에 발달이나 원령이 빨라도 적응 자체가 힘든 아이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발달이나 원령만으로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말이 트이기 시작했는데요, 또는 아직 기저귀를 못 뗐는데요 등등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6개월이나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지만 3개월 후인 12월에 또는 5살 3월에 뗀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5살 여름에서야 떼는 아이들도 있고요. 불안이 좀 높은 아이들도 5살이 되면 나 이제 부끄러워서 기저귀 안 할래 라고 표현하면서 내일 당장 벗어 던지기도 해요. 그만큼 5세 반 교사는 아이 개별 발달 속도를 이해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큰 기준으로 삼진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이 아이들의 개별 발달 속도 차를 존중하는 데 있어 많은 영향을 주긴 하겠죠. 교육과정은 동일하지만 아직은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다 보니 좀 더 개별 케어가 가능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아이의 발달 상태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엄마가 좀 불안감이 높아서 아직은 개별 케어의 비중을 원한다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기관 선택 시 내 아이에게 맞는 기관을 고르라고 하던데, 내 아이에게 맞는 유치원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하나요?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매우 활발하고 신체 발달이 빠른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기존 원에서는 산만하고 규칙에 어긋난 행동으로 활동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 늘 제지당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혼나는 아이였죠. 이 아이가 6살이 되면서 유아기 신체 활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프로그램 자체도 신체 활동이 특화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깥놀이를 가고 실내 강당이 있는 기관으로 옮겼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뭘 해도 인정받고 오히려 산만함도 더 줄어들고요.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또 리더십도 강한 아이로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탐구, 체험형 프로그램이 풍부한 곳으로, 또 예민하거나 소극적인 아이의 경우는 정서 안정, 개별 배려를 중요시하는 곳으로, 자연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또 바깥놀이, 숲 체험 등 자연 친화적인 경험이 다양한 곳으로, 아직 어리지만 학습의 욕구가 또 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더 학습 프로그램이 탄탄하여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매일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7세까지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만족스러운데 꼭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요? 7세 아이 유치원 경험 없이 어린이집만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적응이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았어요. 이건 해당 어린이집에서 7세 때 초등 준비 과정을 해주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제가 있었던 기관은 7세를 위한 반구조적 학습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어요. 일과 중 일정 시간은 초등학교처럼 책상을 비치하고 앉아있는 힘도 길러주고 알림장을 써보거나 개별 활동지를 완성하면서 읽고 쓰는 경험도 시켜주었죠. 이처럼 초등학교와의 연계, 학습 기반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적응에 무리가 없다면 괜찮아요. 반면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7세까지 특별활동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자유놀이만 진행한다면 초등학교 가서 적응이 아무래도 어렵겠죠. 실제로 1학년 반에서 교사들이 깜짝 놀라는 포인트가 수업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친구한테 저벅저벅 걸어가서 말을 걸거나 화장실에 간다거나 또 나가서 물을 마시고 온다거나, 이게 너무나 자유분방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도 7살부터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런 활동들,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 있는 7세 반이라면 어린이집에서 졸업까지 하고 학교 가더라도 전혀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병설과 사립, 공립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간단한 특성과 장단점까지 정리해드리자면, 사립유치원은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 주체가 됩니다. 교육청 인가를 받긴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시설 운영은 원장 재량에 따라 다양해요. 장점은 프로그램의 선택의 폭이 정말 넓고요. 시설이나 환경의 차별화가 가능해요. 단점은 원마다 질적 차이가 매우 크고 또 교육비 부담이 클 수 있어요.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안에 함께 설치된 유치원인데요. 공립
유치원의 한 종류이고요. 초등학교 부지나 또 시설 일부를 활용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장점은 교육비가 저렴하고 초등학교와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적응에 도움이 되겠죠. 단점은 정원이 적어서 입학 경쟁이 치열하고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유치원 문화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질문도 있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자격증의 전문성. 유보통합이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치 앞을 모르기는 하나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린이집 교사, 즉 보육교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유보통합 이후 교육부로 이관 예정이고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서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등등 이 전공하고 필수 교과목 플러스 현장 실습 이수 후에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명문대를 나와도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고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대학을 통한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문성에 있어 격차가 매우 클 수밖에 없겠죠.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육부 관할이고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전문대를 포함한 유아교육과 또는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국가 교원 자격 시험 없이 졸업 시 자동 취득하는 건데 병설 등등 이런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임용고시를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맞벌이도 유치원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도 꽤 많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연장 돌봄이 가능해요. 근데 유치원의 경우는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입학 지원서를 넣잖아요. 그 전에 꼭 유치원에 전화해서 하원 시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치원도 어떤 곳은 6시까지 가능하고 또 어떤 곳은 7시, 어떤 곳은 9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사실 5시만 돼도 유치원 전체에서 2명, 3명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워킹맘인데 근무 시간 조정이 안 되거나 야근이 많다? 그러면 하원 도우미가 필수로 있어야겠더라고요. 유치원마다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기를 바라고 곧 유치원 지원 시기가 다가오니 잘 고민하셔서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